당신의 전성기 오늘. 안녕하세요. 당신의 전성기 오늘의 이익선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긴 연휴를 보낸 오늘이 더 힘드시다고요. 이 명절을 노동절로 보낸 주부들 여기저기 쑤시고 결리고 몸이 말을 거는 시기가 왔죠.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소식 들으셨겠지만 이 전남 진도 의신면의 며느리들은 이번 추석이 좀 달랐을 것 같습니다. 진도는 수도권에서도 안 막힐 때 자동차로 한 6-7시간이 걸리죠. 거기다 의신면은 배를 타고 가야 한대요. 사실 요즘 며느리들 핑곗거리가 있으면 먼 길 고향길을 접고 싶어하고 머리부터 지끈지끈 아파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진도 의신면 시아버님들이 올해 특별한 며느리 맞이를 했다잖아요. 한때는 최고로 가부장적이었을 41개 마을 아버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마을 입구에 커다란 현수막을 걸은 겁니다.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라고 말이죠. 시아버님이 이 정도면 아들들은 두 손 두 발 다 걷어붙이고 나섰겠죠. 잠시 후 매주 월요일에 마련된 당신의 주치 시간에는 명절 증후군을 날릴 건강법 알아봅니다. 9월 19일 월요일 당신의 전성기 오늘 출발합니다. 인순이와 조PD가 함께한 친구여, 오늘 여는 곡이었습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순서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16분이 지났네요. 중년은 삶의 중심, 세상의 중심이죠. 중년들의 마음을 살짝 엿보는 코너, 오늘의 중심인데요. 이번 주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지 먼저 거리에서 만난 중년들의 목소리입니다. 나팔바지? 미니스커트도 물론 입어봤고 나팔바지도 입어봤고, 그때가 굉장히 젊었을 때예요. 제가 지금 66세인데 직장 다닐 때니까 20대 젊었으니까 명동 같은 데 다니면 좋았었죠. 그때는 통이 좀 바지가 넓고 통바지가 입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슬림해지고 이게 쫙 달라붙는 바지인데, 옛날 그 생각을 해가지고 바지가 요즘에 또 이제 유행이 다시 통이 넓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옛날에 참 일자 바지에서 약간 나팔됐던 이런 바지, 그게 참 예뻤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지. 그때 나팔바지에 브라우스가 그때는 다 짧았죠. 지금은 그런데 힙을 덮는 이런 스타일이 많이 나서 박스형 이런 게, 그때는 라인이 좀 이렇게 들어가고 짧고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때는 그런 게 이제 브라우스도 정장 스타일로 이렇게 입었는데, 지금은 거의 뭐 박시하게 그렇게 입더라고요. 네, 이번 주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유행 중에서도 따라해본 유행 어떤 게 있으세요? TV 연예인을 따라 나팔바지 입고 머리도 염색해보고 뭐 다 추억이죠. 여러분 어떤 유행까지 따라해보셨나요? 한번 유행이 됐다 하면은 유행이 아닌 다른 디자인을 찾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 어디까지 따라해보셨는지, 어떤 유행이 생각나시는지요? 궁금합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전용 앱 예스를 깔면 전세계 어디에서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십니다. 문자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준비한 선물입니다. 유러피언 스타일의 감성 플라워 압구정 이니스 플라워에서 10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 탈모 전문 쇼핑몰 아이다모에서 -2도 두피토닉, 그리고 선정능을 품은 도심 속 특급 호텔 라마다 서울에서 숙박권과 스파 이용권을 저희가 문자 보내주신 분 중 선정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오늘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늘 주제는 내가 따라해본 유행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염색을 정말 특별한 색의 염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노란색도 못 해본 그 상태로 세월을 보냈더니 이제 못하겠더라고요. 유행을 어디까지 따라해 보셨습니까? 과거에
예전 앙드레 김 그분 살아계실 때 유행하던 어깨 미식축구 선수처럼 완전히 그 큰 뽕을 넣은 그런 옷 입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 나 이런 유행까지 따라해봤다 라고 알려주시면 돼요. 유료 문자 열어두겠습니다. 펄시스터즈의 노래예요. 나팔바지.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장 분진 이 세상에 못 없애는 분진이 어딨어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가 다 잡아줍니다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당신의 주치의. 좀 이따가 전해드릴 거고요. 자, 문자 오늘 주제가 유행인데요. 0214님이 아까 저 여는 말에 그 동의를 해주셨네요. 그 시아버님들의 정겨운 현수막 저도 매체를 통해 봤어요.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님께서라는 옛말을 떠올리며 저도 돌아가신 제 시아버님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제게 무한정 사랑을 주셨거든요. 라고 추억 한 말씀 해주시고 덧붙여서 유행까지. 이야, 알찬 문자를 주셨네요. 학창시절에 참 많이 따라했어요. 예전에는 그 소방차가 입었던 승마바지 학교 다닐 때 많이 입고 다녔었죠. 근데 요즘에는 제 개성대로 하고 다녀요. 승마바지를 입고 학교에 가셨어요. 다들 그랬나요? 아니면 0214님만 그러셨나요? 오늘 나도 유행 여기까지 따라해봤다? 어디까지 따라해보셨어요? 뭘 시도해보셨나요? 샵 0945, 우물정 0945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당신의 주치 오늘 100세 건강을 지켜드리는 이 주치 시간에서 명절 증후군, 명절 후 증후군을 날려버릴 건강법 알려드릴 텐데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개그맨 이홍렬입니다. 간혹 제가 오래도록 진행자로서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항상 열심히 들어주고 공감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돋보이게 만들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었다고 칭찬을 해주십니다. 이런 라디오를 만났습니다. 바로 94.5MHz YTN 뉴스 FM. 당신을 돋보이게 할 라디오, 당신을 생각하는 라디오 94.5 YTN 뉴스 FM입니다. 대한민국 사장님 노란우산 공제는요 있잖아요 안심이 있잖아요 기쁨이 있잖아요 내일이 있잖아요 행복이 있잖아요 사장님께 있잖아요 노란우산 든든한 희망이 있잖아요 노란우산 공제가 소기업 소상공인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서경석 이금희도 함께 사장님을 지켜드리는 희망자산 노란우산 공제. 오늘이 좋다. 내가 좋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백세 시대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1:1 건강 맞춤 상담. 당신의 주치.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매주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당신의 주치의. 함께해 주실 분은요, 국민주치의시죠. 을지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오한진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잘 보낼 수가 없죠. 대부분은 다 고생들 하시죠. 아니, 교수님이 무슨 고생을 하세요? 먹느라고요. 체중 증가는 안 느껴지는데요. 조금 늘었습니다. 배가 조금 나왔어요. 이거 먹고 역시. 마시다 보니까. 아하. 네. 근데 연휴가 길어서 뭐 할 거 다 하고도 쉴 수 있어서 참 좋다 생각했는데 더 피곤한 느낌이 든 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이 연휴라는 휴가라는 것은 사실은 네. 이제 일상에서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휴식인지 아니면 이 망가지는 건지 잘 모를 정도로 네. 스케줄 없이 지나니까 아. 잠자는 시간도 다르고 그렇죠. 먹는 시간도 다 제각각이고 맞아요. 이래서 더 피곤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아하. 자, 오늘 명절 증후군 그리고 대상 포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한 점 혹은 의견 있으신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금도 얘기해 주신 것처럼 리듬이 깨져서 어렵던데요. 실은 저도 간밤에요. 네. 한 1시쯤에 잠이 들었는데 4시에 깼거든요.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서 네. 걸었어요. 1시간을. 대단하신데요. 1시간을 걷고 와서 잠이 들었는데 늦잠을 자는 거죠. 그렇게 되죠. 되게 잠자는 시간이 서로 달라져서 네. 생체 리듬이 깨지니까 이제 뭐 불규칙한 생활이 결과물이 된 거죠. 이렇게 잠을 잘 못 맞습니다. 자게 된 거고 식사도 제멋대로 하시잖아요. 맞아요. 하루 2끼도 네. 먹고 4끼도 먹고. 맞아요. 예. 저녁에도 막 드시고. 맞아요. 근데 영화도 또 재밌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영화 보느라고 또 늦게 자게 되고. 예. 네. 근데 놔두면 한 일주일쯤 가면 제자리로 오죠? 빠른 분들은 그냥 주중에 바로 적응하시긴 하는데 네. 그때까지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아요.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요. 몸을 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중에 운동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역시나. 예. 예. 그래서 운동을 한두 시간 정도 조금 평상시보다 좀 빡세게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예, 생체 리듬이 금세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또 하나는 잠자는 시간을 정확하게 좀 지켜주시는 게 좋고요. 잠자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도 운동은 조금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 약간 강도 높은 운동을 하는 시점도 중요하겠는데요? 잠자기 직전엔 하지 말라던데. 그렇죠, 그렇죠. 가장 좋은 시점은 낮 시간이에요. 그래서 해를 보면서 아하. 운동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밤에 운동하는 분들 많으시던데. 그거 근데 밤에 별로입니까? 하면 이제 각성이 되니까 잠이 잘 안 오게 돼서 점점 늦게 주무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네. 낮 시간에 햇볕을 보시면서 한두 시간 정도 운동을 하시면 네. 그러면 밤에 뇌에서 멜라토닌이 잘 분비돼서 아주 숙면을 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출근 전 했던 이유니까요. 출근 전 시간을 이용하시거나 퇴근 직후에 바로 뭘 좀 하셔야겠는데요. 그렇죠. 요즘에는 해도 빨리 떨어지기 시작했고요. 맞아요. 새벽에 해도 또 늦게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이 좀 짧아졌는데 그래도 그 시간에 맞춰서 운동을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자, 많이 먹었습니다. 뭐 위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전만큼 먹으면 배가 안 찹니다. 네, 맞습니다. 이걸 줄이는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안 드셔야죠. 뭐. 아, 근데 너무 허기가 지니까. 그러니까 살짝 속이시는 건데요. 이렇게 속이실 때는 음식 양이 아니라 종류를 좀 바꾸시는 게 좋고요. 네. 단백질 음식을 좀 드시면 소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배가 고프다 이런 느낌을 못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은 작고 단백질로 주로 만들어져 있는 계란이라든지 또는 우유라든지 두부라든지 아하. 콩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한 음식을 좀 드시면 위를 좀 속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배가 안 고프면서 시간을 좀 보낼 수가 있죠. 네. 아마 이 우리나라에서 크게 치르는 두 차례 명절 때 땡땡 식용유 회사가 진짜 대목을 볼 것 같아요. 얼마나 그럼요. 기름을 많이 쓰는지. 집집마다 그냥 기름 냄새에 절잖아요. 그거 다 우리가 먹잖아요. 예, 마시기도 하고. 기름을 마시나요? 그 냄새가 맛있는 거잖아요. 기름을 깜짝. 예. 거기다 이제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다가 또 알코올을 드시기 때문에 네. 평소보다 부쩍 늘어난 이 기름, 이 알코올 좀 해독, 뭐 청소, 녹이는 작업 이런 걸 의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네. 수분 섭취를 좀 늘리시고 운동 시간을 조금 더 늘리시고 푹 잠을 주무시면 다 해결이 되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어렵기 때문에 네. 이걸 일상에서 좀 하시려면 몸을 좀 움직이셔야 되는데 네.
출근을 할 때 한 정거장 정도 전에 내려서 미리 좀 걷는다든지 네. 아니면 계단은 좀 걸어 올라가신다든지 네. 또 TV나 이런 걸 이제 저녁에 보실 때도 앉아 보시지 말고 아하. 서서 서성거리면서 좀 TV도 보시고 네네. 또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들이 조금 있잖아요. 예. 서서도 할 수 있는 스쿼트 그 자세를 좀 해보신다든지 아니면 까치발로 서서 스쿼트 자세는 어떤 자세인가요? 의자에 앉는 자세죠. 아. 스쿼트라고 하는데 네. 의자에 앉을랑 말랑한 정도로 자세를 낮췄다가 기마 자세 같은 건가요? 예, 기마 자세를 조금 더 낮췄다가 일어섰다 하는 자세인데 이걸 하시면 아래 다리 쪽에 근육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면서 우리 몸의 호르몬들도 저장을 해주고 당도 여기서 조금 더 조절을 잘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조금 시간을 내서 조금 하시는 게 네. 해독한다는 생각 가지지 마시고 네네. 내 몸을 정상으로 돌려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긴 저도 설거지를 할 때 설거지량이 평소보다 분명히 많기 때문에요. 그럼요. 그냥 꼿꼿이 써서 하면은 허리도 그렇고 발바닥도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한번 해보자고 기마 자세로 했는데 몇 분이 흘렀는지 그냥 어느새 제가 똑바로 서 있어요. 네. 다시. 그래 그럼 한번 몸을 흔들어 보자고 이제 그게 좋죠. 좌우로 이렇게 흔드는데 음악을 틀어놓으시고 아니 어느 순간 또 똑바로 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안 되는구나. 집중하셔야 잘 청소가 되죠. 그 식기세척기 쓰시는 분도 많잖아요. 사실 여자분들 요즘 그런 건 잘 안 하시죠. 여튼 일상생활 속에서 최대한 하여튼 끄집어내야 된다. 운동할 시간과 이런 것들. 그걸 우리가 니트 운동이라고 해요. 넌 엑서사이즈. 그러니까 운동은 아닌데 액티비티 서모제네시스. 그래서 열을 내는 모습 행동 이런 걸 얘기하는데 네. 이걸 이제 니트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앞자만 따가지고. 앞자만 따서. 예. 그러니까 운동은 아닌데 내 몸이 열이 나면 그게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한다고 일부러 운동장에 가거나 헬스장에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 하면서 내 몸에 열을 조금만 내면 그게 충분히 운동으로서의 효과가 있다. 아하. 이런 얘기죠. 그렇군요. 이제 주부들한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이제 가사노동을 평소에도 하긴 하지만은 요때는 집중되니까 어깨, 허리 솔직히 아프거든요. 네. 손목도 특히 이제 허리가 심상치가 않은데 이럴 때는 요 시기만을 겨냥해서 응급적인 방법을 취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약을 먹거나 예를 들면 아니면 역시 그냥 기다려서 운동을 꾸준히 해야 됩니까? 박사님은 계속 운동 강추하시니까. 네. 아니 사실 이렇게 너무 아프면 병원 가셔야죠. 근데 병원 가지 않고 조금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요. 네. 몸을 따뜻하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따뜻한 목욕이죠. 네, 그래서 손목이라든지 어깨라든지 허리가 좀 불편하다 예. 이럴 때는 목욕탕에 가시는 게 가장 좋은데 공중 목욕탕도 있고 네네. 집에 목욕탕도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집을 이용하셔도 되고 공중 목욕탕을 가셔도 되고 찜질방 이럴 때 가는 찜질방도 거군요. 좋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이 온도를 조금 올리는 이런 일을 좀 하시면 굉장히 빨리 회복이 됩니다. 네네. 거기에 물도 좀 많이 드셔주시면 좋겠죠. 네. 자, 그리고 요즘 또 조심해야 될 게 이게 식중독이더라고요. 워낙 명절이 빨라가지고. 네. 더운 상태로다가 음식을 조리하고 놔두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날이 더우면 세균들이 번식하기 가장 좋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세균은 증식 속도가 아주 폭발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곳에 전혀 이제 세균이 들어있지 않다고 생각되는 음식을 한 2-3시간만 놔둬도 세균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건 한 조각만 먹어도 금방 식중독이 될 수 있을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음식을 잘 보관하셔야 돼요. 냉장고를 잘 이용하시든지 서늘한 곳을 이용하셔야 되는데 추석 때까지는 더웠어요. 그죠? 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어제 오늘 이 태풍의 영향인지 조금 시원해졌는데 네네. 아마 다시 또 조금 더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럴 때는 하여튼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이 세균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끓여놓고 나서도 있는데요. 네. 끓여도 없어지지 않는 건 세균에 의한 독소예요. 그래서 이 독소는 끓인 거에도 남아있기 때문에 약간 맛이 간 것을 우리가 끓였다. 네. 그러니 괜찮아 이러고 먹으면
또 식중독이 되실 수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주의하셔야 끓이면 됩니다. 다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 자, 5788님. 저는 연휴 마지막 날 어제 대형마트에서 회를 사 먹었는데 가족 모두 탈이 나 새벽 내내 아이고. 고생하고 출근했습니다. 네. 그러실 수 있죠. 콜레라는 아니겠죠? 예, 콜레라는 아닐 것 같고요. 예. 그 회라는 것이 이제 날것이다 보니까 아. 그 날것에 사는 세균들이 있어요. 저런. 이 세균을 사실 날로 먹으면 그대로 먹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회를 집에 와서 씻어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리를 거기서 했을 때 세균이 묻었다면 그건 집안 식구들이 다 고생하실 수 있죠. 하여튼 저기 위생 상태 확인하고 좀 더울 때는 이런 날건 좀 그렇습니다. 피하시는 게 좋겠는데. 더울 때는 아이고. 물은 끓이고 음식은 익히고 손은 잘 씻는 것이 최고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신계행이에요. 가을 사랑. 신계행의 가을 사랑 듣고 왔습니다. 10시 40분입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월요일 코너 당신의 주치 오한진 박사님과 함께 얘기 나누는 중입니다. 저희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 유료 문자 열어두었습니다. 이 추석 명절 이후에 대상포진에 걸리는 주부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네, 많이 늘어납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네. 대상포진이라는 게 굉장히 아프다는 것만 아는데 예. 이게 뭔가요? 이게 어릴 때 수두를 걸린 사람들이 다시 걸리는 병이 대상포진입니다. 아. 그래서 수두라는 바이러스가 신경세포 속에 숨어 있어요. 죽지를 않고 아. 같이 삽니다. 저희랑 같이. 네네. 그러다가 우리 몸의 면역이 떨어지면 네네. 얘가 확 살아나요. 아. 그게 이제 대상포진으로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런. 네네. 그래서 신경만 따라서 살아나기 때문에 반쪽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이 절반이 등뼈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 가지로만 나와요. 아. 그래서 오른쪽 팔에, 다리에 또는 오른쪽 눈에, 오른쪽 귀에, 오른쪽 반 얼굴에 이렇게만 아이고. 나타납니다. 아주 굉장히 많이 아프고 치료가 있어요. 약이 있는데 네. 조금 늦게 치료를 하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합병증으로 통증이 남아 있습니다. 아. 피부는 깨끗해졌는데도 후유증, 통증이 남아있는 그런 병입니다. 이게 무슨 물집 같은 게 잡히는 건가요? 처음엔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냥 둔하게 아픕니다.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어디 맞았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세요. 아, 예. 굉장히 우둔한 통증이 있다가 네. 못 참겠다, 이거 뭔가 아파서 못 참겠다, 그리고 병원에 오셨는데 병원에서도 의사 선생님이 봐도 아무것도 없으니까 네. 아유, 어디 부딪히셨어요? 괜찮으시니까 집에 가서 쉬세요. 이러고 그냥 놔두면 네. 그 다음 날쯤 물집이 나오죠. 아이고 저런. 여러분 좀 늦은 거예요. 그렇구나. 아플 때 딱 찾아줘야 되는데. 근데 수두 안 걸렸던 사람은 그럼 평생 안 걸립니까? 수두를 안 걸렸던 사람도 같은 시기에 수두 걸린 친구들이 옆에 있었다면 수두에 걸린 거나 똑같습니다. 증상이 네. 안 나타났을 뿐이지. 아, 그렇구나. 다만 이제 지금 아이들은 수두 예방 접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맞은 친구들은 네. 이 대상포진에 안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가만 맞았나. 못 맞으셨어요? 네. 저희 그때는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아, 그렇고 그럼 저도 예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예방 주사가 있는데요. 네. 60이 넘으신 분들한테만 해당이 되고 아. 그 전에는 맞아도 그렇게 큰 예방이 안 되는 거로 돼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이 예방 접종을 해도 100% 예방이 되지는 않습니다. 수두 예방 접종 또는 이 대상포진 예방 접종을 해도 한 60에서 70%는 예방이 되지만 아, 3, 40%는 100%는 아니구나. 나옵니다. 예. 그러면 명절을 보내고 급증한다는 얘기는 명절 때 있었던 어떤 변수가 얘네들을 불러서 뭐 잘 그렇죠. 자라게 한다는 이런 의미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에요. 스트레스 때문인가요? 네. 노동량? 예, 스트레스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네. 육체적인 스트레스, 심한 가사 노동이죠. 노동. 예. 네. 쪼그리고 앉아서 뭐 서너 시간 아니라 너댓 시간씩 전을 부치고 음식을 다듬고 해야 되는 이런 예. 과정.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가족이 모이면 갈등을 하고 반목이 있는 가정도 많으니까 그런 데서는 분노나 화를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네네. 또 집에 와서까지 마음 끓이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예. 또 떠난 다음에 남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속 끓이는 분들도 아이고, 많고 그렇구나. 그러다 보면 면역성이 뚝 떨어져서 이제 이 대상포진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엄살이 아니라 진짜 많이 아프다는데요. 어느 정도 평생 처음 느껴보는 아픔이라고 보시면 돼요. 정말 이런 아픔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프다는 거죠. 보통 여성들은 출산 때의 어떤 예. 고통과 많이 견주잖아요. 네. 그 정도 아프다고 하는 거죠. 이야, 그래요. 3대 통증이라고 할 수 있는 통증입니다. 3대 일생을 다 통틀어서 뭔가요? 뭐 요로결석이라고 결석도 결석. 어마어마하게 아프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 대상포진에 의한 통증. 통풍도 들어간다. 통풍은 통풍은 아니다. 안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들어가고요. 아, 그 나머지 하나는 출산인가요? 그렇죠. 출산이라고 아, 볼 수 있죠. 예. 혹시 전염이 됩니까? 이게 아무래도 물집이라는 것 때문에 네. 왠지 그거 닿으면 전염될 것 같은. 네, 어른끼리는 전염은 거의 안 되는 거로 돼 있는데 네. 전염이 되면 뭐가 되냐면 수두가 됩니다. 아. 예, 수두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포진에 걸린 사람과 접촉했든 어쨌든 간에 전염이 됐을 때 나도 대상포진이 아니라 수두형. 예. 수두는 대상포진보다 한결 가벼운 거죠. 그렇죠. 안 아프죠. 일단 아. 예. 피부 증상은 있지만 아프지는 않죠. 수두 역시 물집이죠. 예. 물집이 생겨서 그게 또 바이러스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는 거기 때문에 옆에 사람한테 전파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어차피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군요. 입원하시고 그럴 수도. 아우 굉장히 힘드세요. 요즘에는 이제 약이 아주 좋아져서 초기에 확인이 되면 약물을 빨리 드시면 네. 금세 이제 해결이 되긴 하지만 아주 많이 아픕니다. 질문이 있으시네요. 6557님이 우리 아들의 어릴 때 수두를 엄청 심하게 앓았는데 대상포진 걱정됩니다. 미리 예방접종을 꼭 해야 되나요? 운동을 심하게 하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뭐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거의 없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젊은 나이에는 면역성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수두를 걸렸던 친구가 대상포진이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30이 넘어가고 40이 되면서 이제 조금씩 더 증가하기 시작하고요. 네. 50을 넘어서 60을 넘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생깁니다. 예. 그렇군요. 4471님이 완치까지는 얼마나 걸립니까? 치료를 하면 약물은 일주일 드시게 돼 있어요. 일주일 이상 먹게 돼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이면 끝난다는 건데 사실 피부나 이런 데는 다 해결이 되지만 통증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주 정도 간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평소에 좀 주의하면은 이런 가능성을 확 줄일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예요. 육체적인 몸보다도? 것보다 정신적인 게 훨씬 많고요. 정신적으로 힘들면 반드시 대상포진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유한 마음을 좀 가지시고 취미 생활이나 자기가 즐겁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만들어서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는 가서 그걸로 좀 풀어내시는 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스트레스라는 거는 쌓이는 겁니다. 절대로 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어떻게 푸느냐가 가장 중요하니까 즐겁고 재미있고 행복하게 풀어내셔야 되고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칭찬을 듣거나 성취를 하는 거라니까요. 네네. 그걸 좀 자꾸 옆에 사람들한테 서로서로 칭찬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주부들은 칭찬을 들을 데가 없어요. 맞아요. 음식을 잘해도 칭찬을 안 하고 맞아요. 설거지나 빨래를 잘해도 칭찬을 안 하고 집을 깨끗이 치워놔도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칭찬을 좀 네.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정말 같습니다. 꼭 필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은 뭐 머리 빠지는 거 기본이고요. 그렇죠. 대상포진 오죠. 뭐 소화 안 되죠. 만격의 근원 많네요, 정말. 자, 오늘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도록 조언 주셨고 또 역시 생활 속에서 운동을 네. 꾸준히 해야 된다는 강조를 또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의지대병원 가정의학과의 오한진 교수님과 함께 명절 증후군 날리는 방법, 대상포진과 관련된 정보 드렸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찍톡탁 찍톡 탁찍톡탁.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악사 자동차 보험 마일리지 할인. 계기판 찍고 카톡하면 가입 즉시 할인이 탁. 이것이 악사 마일리지 할인. 악사 다이렉트. 약정한 주행거리를 초과 운행한 경우 이미 할인된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셔야 합니다.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고속도로에서도 잘 나가는 더 넥스트 스파크. 한가위 명절을 맞아 준비한 9월의 혜택. 지금 스파크 구매 시 100만 원 할인. 또는 36개월 무이자 할부. 스파크 한가위에도 잘 나가네. 현금 할인 60개월 4.9% 할부 이용 조건. 할부원금 500만 원 이상. 9월 30일까지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에이스 고객 지성 이보영.
침대를 말하다. 이 남자 가구 살 땐 신경도 안 쓰더니 침대는 자기가 먼저 누워보는 거 있죠? 당연하지. 몸을 위한 건데. 응?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튀김할 땐 행복해표, 볶음할 땐 행복해표, 요리할 땐 꼭 행복해표. 부침할 때 행복해표, 구이에도 행복해표, 행복해표, 해표 식용유. 행복을 요리할 땐 해표 식용유. 성공하는 회사의 업무 솔루션 알려드릴까요? 비즈메카 이지는 인사, 회계부터 전자결제까지 모든 업무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어요. 게다가 무료. 비즈메카 이지 하나로 모든 업무를 쉽고 빠르게. 무료 용량은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 비즈메카 이지 윤소희의 KT. 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앞서 주부가 칭찬받을 일이 없다고 오한진 박사 얘기하시니까 4471님이 주부가 칭찬받을 일이 당연히 없죠. 제가 다 하니까요. 그리고 그 댁은 그러신가요? 자, 오늘의 중심 문자들 소개합니다. 유행 어디까지 따라해 보셨어요? 9837님. 전 남자들이 여자 옷 유행할 때 따라 입어봐요. 바지는 아니고 자켓이나 남방이. 그래서 형한테 혼난 적이 있었어요. 아하. 0166님. 서태지와 아이들이 입었던 통바지와 모자에 택 붙이고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하셨어요? 5721님. 저는 맥주로 머리 감았다가 머리카락 다 상해서 잘라버린 기억이 있어요. 아, 이게 상하는군요. 노란색이 든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7253님. 얼마 전 은퇴한 축구선수 김병지 선수의 머리 스타일 따라하며 동네를 주름 잡았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빨리 머리 짧게 자르라고 잔소리를 하셨지만 꿋꿋하게 버티며 군대 가기 전 1년을 넘게 그 머리로 다녔죠. 그때 사진 보면 제가 봐도 웃깁니다. 0591님. 고등학교 때 들고양이들의 쇼코트 따라했다가 정학 먹을 뻔했어요. 저 5학년 5반 아줌마예요. 앞서가셨는데요. 9756님. 전 중학교 때 정가르마에 앞머리를 스프레이로 한껏 세웠던 기억이, 그땐 많이 세우는 게 힘이었죠. 지금 못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자존심머리라고 했겠습니까. 9298님. 옛날 가수 터보 나 어릴 적 꿈이란 노래가 있었어요. 한참 TV에서 나올 때 나팔바지 입고 춤과 노래를 따라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비소에 입는 옷, 그 옷을 구입해서 세탁소에 가서 나팔바지를 입고 친구와 둘이 건대 쪽을 다니곤 했는데 그 당시 친구와 제가 터보인 줄 알고 따라다니던 여자분들도 있었습니다. 아, 그 시절로 다시 가고파요. 비슷하신가 봐요. 자, 문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문자 상품 받으실 분 저희가 지금 알려주시나요? 예. 0166님, 0591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앞서 9658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셔서 끝곡은 터보의 나 어릴 적 꿈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곡 들려드리면서 오늘 당신의 전성기 마무리하죠. 내일 오전 10시 10분에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